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는 이사부입니다. 오늘은 건설업종의 대표적인 종목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현대건설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건설업종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독 신청과 알람 설정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면 다음 추천 영상이 빠르게 전달되고 동영상 제작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현대건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제 건설주 중에서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종목이든지 한 종목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현대건설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대표주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업종이 제3의 중동붐 견인할까, 제가 이렇게 제목을 현대건설, K건설이라는 말을 썼죠. 현대건설, K건설의 저력으로 제3의 중동붐 견인할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2022년, 이제 작년이 되었죠. 2022년에도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이슈가 발생하면서 건설주들이 한번 반짝 상승처럼 움직인 적이 있어요. 물론 그 중에 일부 종목, 뭐 히림이라든지 코오롱 글로벌, 한미 글로벌 이런 종목들은 상당한 상승을 보이기도 했는데 어쨌든 대형 건설사들도 반짝 움직이다가 뭐 중간에서 좀 멈춘 그런 그 내용이 있었죠. 또 그 외에도 이제 이 현대건설 이 건설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이슈가 나오면서 또 관심을 받았지만 크게 부각되지 못했고 뭐 이런 좀 정도였죠. 그런데 올해 들어서 아랍에미리트에서 경제 규모를 일경 수준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이런 발표가 나오면서 다시 2023년 들어서 1월 달 건설사들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국내 부동산 규제도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내 부동산 규제의 완화, 네옴시티의 이슈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요. 아랍에미리트의 대규모 투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아랍에미리트는 서로 중동의 맹주 자리를 가지고 다투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가 국부펀드를 통해서 넥슨과 NC소프트에 1조 원 규모의 투자를 했거든요. 우리나라 게임 업체에 넥슨, 어쨌든 대장주죠. 이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훌륭한 그 기업을 키워서 수익을 내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안 키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커 있는 거. 그래서 넥슨과 NC소프트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라고 보고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에서 지금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냐면, 야, 사우디아라비아가 1조 원 투자했대. 한국 게임 업체에. 야, 우리도 해. 우리도 1조 만들어. 그러면 넥슨이나 NC소프트를 능가할 기업을 찾아. 그래서 어디를 찾았느냐? 이제 카카오라든지 뭐 업비트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이런 걸 찾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쪽도 이제 1조 원의 펀드를, 야, 우리도 1조 펀드 만들어. 그래가지고 우리 그 국내 뭐 메타버스, 게임, NFT 이런 쪽을 지금 그 노리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또 웹툰 관련주가 나오면서 또 사우디나 이런 데서 투자를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아랍에미리트는 한국에 투자할 곳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그 힘을 쓰고 있거든요. 이 건설도 마찬가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사우디아라비아가 네옴시티 발표를 하니까 아랍에미리트가 지금 우리도 경제 규모를 지금의 2배 수준, 일경 수준으로 높이겠다라고 하면서 대규모 투자 발표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 건설업종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현대건설 차트를 지금 올려놨습니다. 우선 한 개의 차트를 보면서 나머지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놓고 보시면 이 밑에 이렇게 올라온 이렇게 그 웅덩이를 만드는 자리들이 있어요. 이렇게 웅덩이를 만드는 자리들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유심히 살펴보신다면 이런 웅덩이를 만들거나 웅덩이가 가까워진 자리 또는 이렇게 오른쪽이 이렇게 그 얕아진 웅덩이 이런 데는 전부 다 돈이 되는 자리가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이렇게 외봉에서도 가긴 하지만 이런 자리들이 전부 다 돈이 되는 자리들이 됩니다. 결국 지나고 보면 아 이게 돈이 되는 자리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특히 이렇게 오른쪽 엉덩이가 들려있는 자리는 되게 좋은 자리가 되는데 바로 그 자리가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를 좀 쭉 당겨 놓고 본다면 보세요. 여기가 깊은 웅덩이가 여기에 있어요. 깊은 웅덩이가 여기에 있는데 이때의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좀 낮아진 웅덩이가 있죠. 이거 다 지워볼까요? 이 부분만 볼까요? 이 부분만 놓고 보면 여기가 가장 깊은 곳이 돼요. 여기가. 그러면 이 가장 깊은 곳에서 첫 번째 양봉이 나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얕아진 웅덩이에서 첫 번째 양봉을 그리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됩니다. 이 자리가 되겠죠? 이 자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 두 번째 얕아진 웅덩이가 나오는 자리가 일봉 기준으로 매수 신호가 나오는 자리예요. 그러면 이 매수 신호가 나오고 지금 계속해서 상승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대건설입니다. 그런데 현대건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현대건설을 보고 있는데 제가 대형주 보여드릴게요. 제가 삼성 엔지니어링이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꽤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쪽에 얕아진 웅덩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매수 신호가 나온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별로 크게 오르진 않고 오락가락 했는데 삼성 엔지니어링도 매수 신호가 나왔고요. 같은 방법으로 현대건설도 지금 매수 신호가 이 자리에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우건설도 약간 여기가 낮아지면서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 낮아요. 여기는 수치가 4.75를 보이고 있고 여기는 5.90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4.9보다 5.9가 높은 곳이잖아요. 0부터 100까지니까 그래서 여기가 매수 신호가 나와 있는 자리이고요. DL이나 DLENC도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냥 이 깊은 웅덩이와 낮은 웅덩이. 그런데 이 깊은 웅덩이의 주가는 여기에 있고 낮은 웅덩이의 주가는 여기 있는 거죠. 주가가 이렇게 A에서 B 지점으로 떨어졌는데 지표는 오히려 A에서 B로 올라가 있는 이 자리가 매수 신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나라 대형주들이 DL, ENC 봐. 삼성 엔지니어링 나왔어요. 매수 신호. 일봉 나왔죠. 현대건설 매수 신호 나오죠. 매수 신호 나왔죠. 대우건설 매수 신호 나왔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가 앞에 있는 수치보다 높다고. DL 나왔죠. DL 매수 신호 나왔죠. 여기 나오는 거 보이시죠? GS건설 매수 신호 나왔죠. 여기가 더 높죠. 이 주가는 낮은데 지표는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물산도 이쪽의 깊이보다 여기가 들려 있죠. 그런데 주가는 여기는 여기에 있고 여기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내 건설사들이 삼성 엔지니어링,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DL건설, 뭐 DL이든 DLENC든 전부 다 대우건설까지 매수 신호가 나오고 있다. 이거는요. 건설업종 ETF를 살 수도 있고 종목을 잘 산다면
되게 좋은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비슷비슷하죠. 우리가 이제 실적을 좀 놓고 본다면 어디가 저평가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어요.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2022년 매출액이 43조, 이건 삼성물산이네요. 지금 삼성물산 이게 안 뜯겼군요. 43조 3천억 원 매출에 2조 4천억 그 영업이익을 냈어요. 그런데 시가총액은 21조 3천억이죠. 21조. 그러면 2조 4천억을 냈는데 21조니까 한 8배 정도의 PER을 보여줍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9조 6천억 원의 매출액에 6천억 원의 그 영업이익을 냈는데 4조 6천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한 7배 정도, 8배 정도 비슷하게 지금 그 시가총액을 보여주고 있죠.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4조 1천억이 시가총액이네요. 근데 20조 원에 21조 정도의 매출액에다가 6,800억, 약 7천억 정도 영업이익을 냈는데 여기는 4조 1천억 정도니까 한 7배 정도, 약간 좀 더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GS건설 같은 경우는 1조 9천억, 약 2조 정도의 그 시가총액을 보이고 있는데 매출액이 11조에 영업이익이 6천억 정도니까 여기는 4배 정도. 그러니까 이제 그냥 단순 저평가로만 놓고 본다면 GS건설이 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 거죠. 아마 DL도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가 4천억 정도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1조 2천억. 그러면 한 3배나 4배 정도 PER이 되죠. 그러면 지금 DL이나 GS건설 등이 조금 그냥 단순하게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본다면 약간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이나 이런 것들은 좀 비슷하게 한 8배, 7배 내지 8배 이런 정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제3의 중동붐 그러면 아무래도 삼성 엔지니어링,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이런 쪽이 좀 힘을 받기가 쉽겠죠. 국내 건설사들도 지금 강원도에서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중소형 건설사들은 좀 자금 경색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자금 경색, 현금에 여유가 많이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 현대건설, 요런 GS건설 요런 쪽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더 좋아 보이고, 이 중에서 이제 특히 수급이 문제일 텐데 1월 6일 금요일에 삼성 엔지니어링은 3% 올랐고 거래량 보세요. 그 다음에 현대건설은 5%가 올랐고 거래량이 좀 더 증가했고요. 대우건설이 오르기는 좀 많이 올랐어요. 대우건설, 그 다음에 GS건설, 아무래도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쪽이 조금 더 많이 올랐는데, 제가 이 중에서 그냥 대표적인 종목 하나로 현대건설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 현대건설이라고 하는 종목뿐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삼성 엔지니어링, 현대건설, 대우건설, DL 또는 DL ENC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GS건설, 삼성물산 이런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꾸준히
주식을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 계속 떨어질 때마다 사셔도 되고요. 올라가더라도 분할 매수하면 좋다. 이런 부분 좀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지난주에 히림을 공략해서 매매를 했는데요. 중소형 관련주로도 지금 이렇게 매수 신호를 내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한미글로벌이 바닥권에서 매수 신호와 함께 기본 슈팅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1월 6일 날 이렇게 조정을 좀 보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 한미글로벌이나 이런 종목들도 다시 한번 위쪽을 향해서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뭐 도하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함께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뭐 지금 코론 글로벌은 그 분할 때문에 이게 그 합병 때문에, 합병이 아니라 저 주식 병합 때문에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데, 유신이라든지 또는 한미글로벌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는 종목들이죠. 적자 기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도 함께 보시면서, 저는 제가 가장 먼저 매수 신호가 나온 종목이 삼성 엔지니어링이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 1월 달 들으면서 현대건설, 대우건설, 또 GS건설, DL 또는 DL-ENC, 삼성물산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매수 신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중에서 여러분 마음에 드는 종목, 제가 오늘 현대건설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처럼 여기다가 종목 이름을 다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현대건설을 대표적으로 붙였는데 뒤에 K건설을 붙였죠. 그 이야기는 삼성 엔지니어링도 되고 현대건설도 되고 대우건설도 되고 GS건설도 되고 DL도 되고, 대림이죠. 옛날 DL 또는 DL-ENC, 삼성물산도 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히림도 되고, 또는 그 한미글로벌, 유신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네옴시티라든지 이런 아랍에미리트라든지 이런 제3의 중동붐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분할 매매한다면, 분할 매수한다면 저는 찬성입니다. 매우 좋은 자리예요. 떨어지면 겁내지 말고 이제 사시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고, 떨어지면 날마다 감사합니다죠. 떨어지는 날마다 감사합니다. 안 떨어지면요, 안 떨어져도 분할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 신청, 알람 설정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이 더 좋은 추천 종목이 될 수 있도록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